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 순례 중 또다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뭄바이 기차역에서 군중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 음악 축제 현장. 무대 앞으로 관중이 쏠리며 10명 사망. 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기와 혼란이 뒤섞인 축제 현장에 익숙한 서구 사회. 하지만 지구 반대편 서울 한강에서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도시 안전 전문가 라라 바움은 처음엔 이 모든 걸 과장이라 단정했지만 서울 현장을 직접 밟으며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목격한 믿기 힘든 서울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베를린 시청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도시안전 전문가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라라 바움은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 발표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죠. 그때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서울 한강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명이 모인 장면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표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곳곳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통계 조작 아닌가? 아니면 경미한 사고를 숨긴 거겠지. 라라도 픽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유럽 전역의 대형 행사를 분석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옥토버페스트, 러브퍼레이드 참사, 파리 국경일 행사까지. 그녀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군중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라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100만 명 규모의 군중에서 무사고라는 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응급 상황, 넘어짐, 압사 위험, 실신. 이런 사고들은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회의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라라의 이메일함에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 보낸 것이었죠. 다음 달 불꽃축제에 참관인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공개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라라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가서 진실을 밝혀주지. 하지만 그녀의 노트북 화면 구석에는 이미 새 파일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서울 안전신화의 실체였죠. 라라는 서울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허점을 찾아내고 유럽 학계에 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방문은 검증이 아니라 폭로의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후 라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생각했습니다. 100만 명? 무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녀의 확신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서울 도착 이틀째, 라라는 여의나루역 출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불꽃축제 시작 3시간 전이었죠.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라는 손목에 찬 개수기를 확인했습니다. 분당 200명 이상이 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라라는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히고 밀리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출구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손짓으로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죠. 이쪽은 한강공원 방향입니다. 저쪽은 지하철 환승로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안내였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라라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그럴 거야. 그녀는 한강공원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인파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6시가 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라라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이제 막 압박이 시작되는 단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걸었습니다. 누군가 넘어질 뻔하자 옆 사람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라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만 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는 실시간 인구 밀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구역은 진입 제한, 노란색은 주의, 초록색은 안전. 사람들은 전광판을 보고 자연스럽게 경로를 바꿨습니다. 운이 좋은 건가? 라라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직 사고 없음.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밤이다. 그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100만 명이 모두 모였을 때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장면은 매뉴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죠.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여의도 한강공원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라는 안전요원 옆에 서서 현장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보 접수. 5살 남아 실종. 노란 티셔츠, 공룡 가방. 라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녀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2분. 수십만 명 속에서 아이를 찾는다? 최소 30분은 걸릴 겁니다. 아니, 어쩌면 1시간도 모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불자 주변 자원봉사자 10명이 즉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사방으로 흩어지며 노란 티셔츠 아이 보신 분? 하고 외쳤습니다. 동시에 전광판에 아이의 인상착의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보 앱에 올라왔어요. 우리 쪽에는 없는데요. 저기 분수대 쪽 확인했습니다. 라라는 입을 벌린 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간 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구역을 좁혀가는 것이었죠. 드론 세대가 상공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인파를 스캔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는 인공지능이 노란색 옷을 입은 아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7시 40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발견. 여의나루 방향 200m 지점. 불과 8분 만이었습니다. 라라는 뛰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한 자원봉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엄마가 울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라라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8분? 수십만 명 속에서? 그녀는 노트를 펼쳤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속도, 기술의 정확성, 자원봉사자들의 조직력.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라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에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인파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오후 8시 하늘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라는 여의도 잔디밭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사람으로 빼곡했습니다. 그녀의 개수기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다고 표시하고 있었죠. 라라는 긴장됐습니다. 이 정도 밀도라면 작은 충격에도 압사사고가 날 수 있었죠.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 불꽃쇼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라라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하며 자리를 잡았죠. 아이를 안은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배치됐고 뒤쪽 사람들은 앉거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팡!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마포대교 위에서 황금빛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동시에 원효대교에서도 똑같은 패턴의 불꽃이 올랐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며 한강을 수놓았죠. 라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꽃은 점점 커졌죠. 하늘을 가득 채운 빨강, 파랑, 금색 불꽃들이 한강 위로 쏟아졌습니다. 100만 명의 함성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의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라라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100만 명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불꽃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라라는 옆 사람을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은 서로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스마트폰을 들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라라는 자신도 모르게 측정 장비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야. 그녀는 처음으로 군중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봤습니다. 1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개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족과의 추억이었고, 누군가에겐 연인과의 순간이었고, 누군가에겐 타국에서의 경이로움이었죠. 라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죠. 내가 뭘 보려고 한 거지? 불꽃쇼가 끝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라라는 여전히 여운에 젖어 있었죠. 그때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쓰러졌어요. 라라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죠. 50대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약했습니다. 심정지 증상이었어요. 라라는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이 인파 속에서 구급차가 들어오려면 최소 15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주변 사람들이 즉시 원을 만들며 공간을 확보했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무전기를 꺼내들었고, 심정지 환자 발생. 좌표 전송합니다. 30초 후 하늘에서 드론 한 대가 급강하했습니다. 드론 아래에는 빨간 십자가 표시가 된 상자가 매달려 있었죠. 응급키트였습니다. 드론이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오자 한 청년이 손을 뻗어 키트를 정확히 받아냈습니다. 그는 키트를 열어 자동 제세동기를 꺼냈고, 다들 뒤로 물러나 주세요. 청년은 침착하게 제세동기를 환자 가슴에 붙였고, 버튼을 누르자 환자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10초 후 남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죠. 구급차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5분 후였습니다. 놀랍게도 인파 사이로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켜선 것이었죠.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에 옮기자 박수가 터져나왔고, 라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드론이 응급키트를 배달하고 시민이 정확히 받아내고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고 모두가 질서 있게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매뉴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만으로도 불가능했죠. 이건 문화였습니다. 라라는 노트북을 꺼내들고 서울 안전신화의 실체라는 제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파일명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죠. 서울에서 배운 것들. 밤 11시 불꽃축제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라라는 인파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란이 올 거라 예상했죠. 100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반드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전광판에는 지하철 여의나루역 혼잡, 여의도역 이용 권장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바꿨고, 라라는 잔디밭을 걸었죠.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자기 자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죠. 한 아이가 플라스틱 병을 주워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큰 봉투를 들고 다녔지만 쓰레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치운 것이었죠. 라라는 한 할아버지가 돗자리를 접으며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휴지 한 장까지 챙기고 계셨죠. 라라는 무릎을 꿇고 잔디를 만졌습니다. 축제 전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0만 명이 다녀간 자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라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건 캠페인이 아니야. 문화야. 그녀는 베를린의 축제들을 떠올렸습니다. 끝나고 나면 항상 쓰레기 더미가 남았습니다. 청소 인력이 밤새 치워야 했죠.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치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자기 집처럼 대했습니다. 라라는 한 여성이 아이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쓴 건 우리가 치워야지. 다음 사람들도 깨끗한 곳에서 놀아야 하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지를 주었습니다. 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군중을 통제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위험 요소이자 관리 대상이었죠. 하지만 서울의 100만 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였습니다. 라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라라는 서울시 안전총괄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 김 과장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실시간으로 서울 곳곳의 인구 밀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군중 관리 시스템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CCTV와 통신사 데이터를 분석해 인구 밀도를 예측합니다.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드론과 전광판이 즉시 작동하죠. 동시에 제보 앱을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과장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영상이었습니다. 응급처치, 군중심리, 외국어 안내까지. 자원봉사자들은 한 달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이었죠. 저희는 이태원 참사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전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살피는 문화가 생겼죠. 기술은 시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민을 강하게 만들 뿐이죠. 라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서울은 비극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것입니다. 라라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실패한 적은 없나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죠. 처음엔 드론이 오작동했고 앱도 느렸습니다.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계속 개선했습니다.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라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서울의 100만 명 무사고는 우연이 아니었고 기술, 시민의식, 교육, 그리고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함. 모든 게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라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라라는 베를린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군중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라라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문장을 드래그했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15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신념이 한 줄로 사라졌습니다. 라라는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군중은 서로의 안전이다. 그녀는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을 보고서에 담았죠. 실종 아동을 10분 만에 찾은 시민들, 드론 키트를 받아낸 청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운 사람들, 그리고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시스템. 라라는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의 사례는 군중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진짜 안전은 시민들이 만듭니다. 라라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서울에서 배운 것들 마이너스 군중 안전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유럽 도시 안전 네트워크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회신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라라, 정말인가? 100만 명이? 혹시 서울시에 매수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라라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첨부하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곧 유럽 전역의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파리시는 내년 국경일 행사에 서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를린도 군중관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죠. 석 달 후 라라는 다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유럽연합안전위원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울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라라는 브뤼셀 회의장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군중을 위험으로만 봤습니다. 라라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100만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위험이 아니었죠. 그들은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라는 서울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장면, 드론 키트를 받는 순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 청중들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프랑스 대표가 라라에게 다가왔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라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도 그걸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라라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라라는 노트북을 열어 개인 일기를 적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겸손을 배웠다. 15년간 쌓아온 확신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서. 군중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위험할 뿐이다. 서울은 그들을 신뢰했고 그 신뢰는 100만 명의 안전으로 돌아왔다. 이제 유럽도 배울 차례다. 라라는 일기를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여의도 한강공원의 밤하늘을 떠올렸죠. 100만 개의 불꽃이 터지던 순간, 100만 명의 함성이 하나로 모였던 그 순간을 말이죠. 라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이야. 그녀의 보고서는 이후 1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은 전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죠. 하지만 라라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을 인정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진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라라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참관인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였습니다. 그녀는 여의도 잔디밭에 섰습니다. 다시 100만 명이 모였고 다시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라라도 그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아. 군중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라라 바움은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만했던 전문가는 사라지고 배움에 열린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울. 그리고 100만 개의 함성 속에서 라라의 목소리도 하나가 됐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